토마토 진단쇼 참여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전화 참여. 02-325-8100번으로 전화하셔서 궁금하신 종목과 매수가, 비중을 말씀해주세요. 두 번째, 유튜브로도 실시간 참여가 가능합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토마토 증권통을 입력하세요.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방송도 직접 보실 수 있고 종목 진단도 가능합니다. 이때 좋아요와 구독은 필수겠죠? 세 번째, 증권통 참여.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증권통을 다운받아 증권통 TV에 들어가서 아자아자란에 글을 남겨주세요. 최고의 전문가들이 함께하는 토마토 진단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종목 진단 맛집 진단쇼의 김민아입니다. 오늘은 시장의 분위기가 참 암울하네요. 9월의 첫째 날을 시작을 하는데 시장이 너무 하락을 많이 한 채로 시작을 해서 기분 좋게 하루를 좀 보낼 수 없을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요. 우선 미국의 긴축 기조는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간밤에 클리블랜드 여는 총재의 발언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클리블랜드 여는 총재는 연준이 내년 금리를 높은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미국의 경제 둔화가 일어날 수도 있다는 점을 짚어줬기 때문에 미 증시도 간밤에 주요 지수들 일제히 하락을 했고요. 어제까지만 해도 잘 버티던 국내 증시도 오늘은 개파락 출발한 이후부터 쭉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 속에서 내 포트폴리오를 또 어떻게 해야 좀 대비를 잘 할 수 있을까 고민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들과 함께 포트폴리오 재정비를 함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김형일 전문가 그리고 김민준 전문가님과 함께 하니까요. 고민되고 있는 종목이 있으시다면 종목명, 매수 단가, 보유 비중, 고민과 함께 유튜브 댓글창에 남겨주시면 되고요. 하단에 있는 번호로도 전화 문의 받고 있으니까 전화 벨도 많이 올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면 오늘 본격적인 종목 진단에 앞서서 오늘도 찾아주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는 시간 가져볼 텐데요. 네, 러브스기님 안녕하세요. 블루실장님도 오셨고요. 남급곰님은 저를 보고 가야 하는데 이렇게 남겨주셨는데 혹시 지금 가셨을까요? 네, 인사를 못해서 아쉽네요. 그리고 황희성님 안녕하세요. 진정주린이님 안녕하세요. 태리님 오셨고요. 네, 그리고, 블루 실장님이 이렇게 저에게 칭찬을 해주셔서 저도 기분이 너무 좋아졌어요. 네, 그리고 능구렁이77님 안녕하세요. 준호님 안녕하세요. 남극곰님 아직 계셨네요. 네, 끝까지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댕201님 안녕하세요. 네, 모두 이렇게 진단쇼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찾아주신 만큼 더 꼼꼼하게 진단 받아보실 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러면 오늘 이제 첫 번째 전문가님 만나볼 텐데요. 김형일 전문가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김영희 전문가입니다. 네, 시장의 시작이 너무 암울해서 기분이 안 좋아서 웃을 수가 없는데 일단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이슈를 본 게 G7 회의를 앞두고 여기서 이제 석유 가격 상한제 논의가 이루어질 거다 이런 소식이 들려져 오더라고요. 물론 이게 진짜로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최근에 국제 유가 흐름 자체가 하락하고 있는 추세잖아요. 그래서 이런 회의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 궁금하고 이 유가에 영향을 많이 받는 정유주들 그리고 조선주들의 흐름은 또 어떻게 될지 궁금한데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 지금 현재 유가가 어느 정도 조정이 나와주고 있죠. 최근에 이제 시장에서 이 에너지 가격이 역시나 가장 이 조정에 큰 원인이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제 유가가 어느 정도 조정이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반가운 이슈가 아닌가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유가가 조정이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원인을 따져봤더니 첫 번째로 경기 침체 우려감이 상당히 조금 심해지고 있다라는 점. 지금 이제 파월 쇼크, 이제 잭슨 홀 미팅이 끝나게 되면서 파월 의장이 이제 이번에 굉장히 좀 긴축에 대한 강한 발언들을 이어나가고 있고, 오늘까지도 이제 연준 인사들이 계속해서 매파적인 발언을 이어나가고 있잖아요. 때문에 지금 현재 내년까지 경기에 대한 어떤 우려감들이 지속적으로 이제 커지고 있는 상태고, 이러한 부분들이 커지다 보니까는 당연히 이 경기 자체가 이제 둔화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유가가 어느 정도 좀 조정이 나오는 부분에 대해 영향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지금 이제 중국의 봉쇄가 또 새롭게 계속해서 좀 이어지고 있거든요. 코로나가 확산이 되면서 지금 현재 인구 한 740만 명 정도가 되는 한 다롄시가 또 다시 한번 봉쇄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중국의 봉쇄가 이어져 나가고 있기 때문에
유가가 좀 추가적으로 조정을 받고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G7 회의가 이제 이번에 열리죠. 러시아의 이 석유에 대해서 가격 상한제를 도입을 하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이제 문제점이 좀 많기는 합니다. 가격 상한제를 이제 적용을 하려면 결과적으로는 러시아의 석유가 조금 더 국제 유가보다는 싸야 되는데, 현재 국제 유가는 90달러 전후로 이제 거래가 되고 있죠. 그런데 러시아 석유는 이것보다 조금 더 싼 한 70달러 선에서 이제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가격 상한제를 적용하기 자체가 굉장히 좀 애매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인도와 중국에서 이 가격 상한제를 찬성할 만한 가능성도 거의 없는 상태죠. 때문에 이 G7이 좀 회의가 진행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확실하게 좀 긍정적으로 마무리될 것이다라고 섣부르게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유가가 조정이 나오는 부분 자체가 경기 침체 우려감으로 인해서 이제 조정이 나오는 부분이라, 사실 다시 한번 또 러시아향으로 해서 어떤 이제 러시아가 또 에너지에 대한 또 무기로 휘두르는 에너지를 이제 어느 정도 좀 대상으로 해서 약간의 가격적인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압박을 넣는다라고 했을 때 지금 현재 구간에서 다시 한번 또 유가는 올라올 수 있는 부분이겠죠. 때문에 아직까지는 유가가 완전히 조정이 나온다, 에너지 값들이 완전히 조정이 나온다라고 섣부르게 좀 판단을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일단 지금 현재 9월 달에 전체적으로 시장이 어느 정도 방향성을 보여주리라고는 이제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좀 굵직한 이슈들이 많기 때문에 9월 달에 이슈들을 보면서 지금 현재 유가의 조정 자체가 어떤 굵직굵직한 이슈들, 긴축에 대한 우려감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뭐 FOMC가 마무리가 된다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어떻게 끝나는지에 따라서 현재 경기에 대해서, 긴축에 대해서 어떻게 또 시장이 반응하는지를 보고 유가에 대해서도 같이 판단을 하는 것이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적절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 그만큼 이제 유가가 아직까지는 확실하게 자리를 잡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유가로 인해서 수혜받을 수 있는 종목들은 아직까지는 조금 접근하기 이른 구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유가에 뭔가 기대를 걸어보기에는 아직 좀 이른 감이 없지 않아 있겠네요. 그래서 일단은 뭐 여러 가지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 같다고는 하지만 여러 가지 좀 국제 이슈들에 따라서 변동성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뭐 중국의 이슈도 체크를 해봐야겠고, 이제 9월에 예정이 되어 있는 9월 FOMC에서 금리 인상 그리고 경기 침체에 대한 어떤 의견들이 나오는지 이 부분들을 확인을 한 이후에야 좀 어느 정도 판가름을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국제 유가 관련한 종목들 들고 계신 분들은 이제 섣부르게 판단을 하기보다는 조금은 관망하면서 여러 가지 흐름을 잘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국제 유가 관련한 이야기 전달해 드렸고요. 이제 본격적인 종목 진단으로 넘어가 볼 텐데, 오늘 첫 번째 종목은 러브수기 님이 보내주신 종목입니다. 한화시스템이고요. 16,208원이 평단가고요. 11% 보유 비중 들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이 주가가 16,200원까지 갔다가 8원을 남겨놓고 다시 내려갔다. 그래서 이거를 계속 보유를 해야 할지 고민이 된다고 하시고요. 만약에 본전까지 온다면 팔고 나서 명절 이후에 다시 매수를 해볼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신다고 하는데요. 하나시스템 깊은 낙폭 키울 때도 우리 러브수기님이 잘 들고 계셨고, 말씀하신 대로 8원을 남기고 하락해서 좀 약이 많이 오르는 종목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 어떻게 대응해보는 게 좋을까요? 네, 일단 지금 현재 방산 관련된 기업들은 전체적으로 굉장히 좀 좋은 흐름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이 상당히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 시스템을 필두로 해서 전체적인 방산 기업들 굉장히 좋은 흐름들을 이어나가고 있죠. 역시나 최근에 우리나라의 방산 기업들이 정말 해외에서도 정말 인정을 받는 그런 기업들이 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방산 기업들은 꾸준하게 좋은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 상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오늘 추가적으로 하나 디펜스에서 K9 자주포를 또 영국에 또 상륙을 할 것이다. 유럽 시장을 또 다시 한번 공략을 할 것이다. 이렇게 또 이야기가 나오면서 지금 현재 이 방산 기업들, K 방산 기업들의 어떤 수출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상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하나 시스템도 같은 관점으로 지켜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이제 약간의 주의를 해야 될 점은 이제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최근에 이제 방산 관련 기업들이 전체적으로 탄력이 조금 강하게 나왔습니다. 시장에서 이제 많이 주목을 받았고 지금 현재 상태에서도 꾸준하게 좋은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현재 구간까지 많이 좀 상승이 나오지 않았나라는 판단이 조금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든가 혹은 이제 뭐 한국항공우주라든가 단순히 차트만 봤을 때에도 굉장히 큰 상승이 나왔다라는 부분을 알 수가 있죠. 때문에 이제 슬슬 방산 기업들은
어떤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 수출을 꾸준하게 늘려갈 것이다라는 기대감들이 계속해서 커지는 구간이었는데 지금 이렇게 많이 올라왔다라고 하면 슬슬 차익 실현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한 부분은 슬슬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가야 되는 구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때문에 이제 하나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현재 이 15,000원 구간에서 자리를 잡고 좋은 상승이 나와주고 있기는 하나 이제 어느 정도 이 차익 실현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을 마찬가지로 같이 생각을 하고 염두를 해야겠죠. 방산 기업들은 전체적으로 실적이 나오는 기업들이 함께 움직이고 있는 그러한 상태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슬슬 시장의 상황에 맞게끔 대응을 준비를 해야 될 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시스템 지금 현재 상태를 보게 되면 어느 정도 좀 매물 구간이 슬슬 나타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앞선 이제 구간에 전체적으로 매물대가 상당히 좀 두텁게 쌓여 있는 모습을 계속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16,000원 구간을 돌파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다시 한번 이 16,000원 후반대, 그 다음에 17,000원대까지 해서 계속해서 이 매물대가 두터운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이 매물대를 소화를 해주기 위해서는 마찬가지로 이제 하나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어떤 수주권들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굉장히 또 강한 어떤 이 수급이 들어오게 되면서 매물대를 소화해주는 그런 흐름들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그런 흐름보다는 전체적인 이제 방산 기업들의 긍정적인 어떤 흐름들의 약간 편승을 해서 같이 이제 흐름이 나온다라는 관점으로 지켜봐야 되는 상태인 것 같아요. 때문에 일단 하나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시청자님께서 이제 말씀을 주셨던 것처럼 지금 현재 상태가 또 나쁜 건 아닙니다. 어찌됐든 뭐 긍정적인 수급은 오늘까지 해서 계속적으로 들어와주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지켜보되 오늘 이제 그 주가의 흐름을 보게 되면 이전 매물대에 부딪혀서 윗꼬리를 그리고 있는 상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16,000원 구간이고 요 구간에 이제 매물대에 부딪혀서 약간의 이제 윗꼬리를 그리는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는데 다만 이제 아직까지 최근에 들어온 이 물량 자체가 굉장히 좀 긍정적인 물량들이 많았기 때문에 한 번 더 돌파를 해줄 만한 시도를 해주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이 매수가에 대해서 이제 또 돌파를 하는 그런 시도를 할 것으로 예상은 되고 있는 상태예요. 때문에 말씀 주셨던 것처럼 하나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너무 크게 들고 가기보다는 일단은 매수가 정도 오게 되면은 한 번을 정리하고 가는 흐름이 조금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이제 추석이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추석 전에 선물 옵션 동시 만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선물 옵션 동시 만기에 끝난 다음에 추석이 이제 바로 다가오게 되고 그 다음에 또 한 2주 정도 지나서 FOMC가 또 기다리고 있죠. 지금 시장에 굉장히 조금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9월 달은 굉장히 조금 난이도 있는 장이 펼쳐질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런 난이도 있는 장이 펼쳐진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물려있는 종목들은 기회가 왔을 때 한번 정리하고 말씀 주셨던 것처럼 다시 한번 저가에서 자리를 잡을 때 접근하는 것이 굉장히 조금 유효한 전략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하나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매수가 정도까지 일단 지켜보고 요 구간을 뚫어준다라고 하면은 추가적으로 16,000원 후반대 혹은 17,000원 정도까지 노리되 만약에 이 16,000원 구간에 다시 한번 뚫어주지 못한다라고 하면 그냥 매수가 정도에서 정리를 해서 지금 이제 9월달 시장 자체가 굉장히 조금 혼란스러울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 일단 정리하고 다른 종목을 한번 준비해보자 이렇게 안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러브쓰기님이 생각하고 있었던 그 전략이 어느 정도 맞는 것 같아요. 일단 16,208원 여기 본전가까지 왔을 때 한번 이제 현금 확보를 하신 이후에 나중에 지금은 이제 변동성이 초래될 만한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뭐 FOMC도 있었고 아까 전문가님이 말씀해주신 대로 뭐 옵션 만기일도 있고 추석도 있고 하니까 그때 주가가 출렁일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나중에 한번 재매수하는 걸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러브쓰기님 뿐만 아니라 황희성 님도 이 종목을 들고 계신 것 같은데 563일째 들고 계셨다고요. 네, 오랫동안 들고 계셨던 만큼 좀 더 신중하게 판단하셔서 여기서 손실 없이 잘 대응을 해보셨으면 좋겠네요. 네, 그리고 이제 다음 종목 넘어가 볼 텐데요. 다음 종목은 전화통화 연결입니다. 지금 바로 시청자님과 함께 전화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종목 들고 오셨어요? 예, SKI 테크놀로지요. 네, SKI 테크놀로지. 네. 매수가랑 보유 비중도 알려주세요. 14만 원에 네. 20%입니다. 와, 올해 내내 들고 계셨네요. 아니, 추매를 해가지고요. 아, 네네. 낮췄거든요. 네. 예, 그래서 한 보유한 지가 지금, 초창기 때, 상장하고 나서 초창기 때 그때 매수를 해가지고. 아이고.
15만 원대에서 제가 매수를 해가지고 물을 추매를 해가지고 14만 원대까지 지금 가격 단가를 좀 낮췄거든요. 네. 그러면 이게 이제 목표가가 궁금하신 걸까요? 이게 참 계속 지금 주가가 상승하든 빠지든 계속 빠지니 지금 이 주식만 계속 빠지니까요. 그러네요. 지금 예, 지금 올해 들어서는 계속 빠지기만 해서 너무 답답하실 것 같아요. 네, 지금 그렇습니다, 상황이. 네. 네. 그래가지고 그렇다고 이걸 손절하기에는 좀 비중도 좀 높고 그래가지고 네. 예.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대응 전략을 해봐야 할지를 제가 전체적으로 좀 잡아달라고 물어볼게요. 네네. 네. 전문가님, 이게 그 초창기에 매수를 하셨으면 이미 이제 수익 구간도 다 놓치시고, 그러니까 더 이거를 손절하기도 아깝고 그러실 것 같아요. 자, 이거를 정말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전혀 감을 못 잡으실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손절을 하는 게 차라리 나을까요? 아니면 추가 매수를 좀 더 해서 기다려보는 게 나을까요? 일단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 손절을 하시기에는 아마 조금 많이 어려움이 있으실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들고 계신 지 굉장히 조금 오래되셨을 거고, 상당히 좀 손실폭이 많이 이제 커지시긴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손실을 바로 진행하시기에는 어려움이 있으실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 때문에 일단 지금 현재 상태에서 앞으로 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라고 한다면, 역시나 SKI 테크놀로지가 실적이 조금 언제 올라올 수 있는지, 이 부분을 좀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SKI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애초에 이 SK 이노베이션에서 물적 분할된 기업이죠. 그러면서 이제 이 물적 분할되고 나서 분리막 사업을 진행을 하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올해까지 전체적으로 고정비가 계속해서 좀 증가를 했던 부분, 그 다음에 단가가 계속해서 좀 낮아지는 부분들, 이제 아무래도 실적이 조금 잘 나오는데 약간은 방해가 될 수 있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았다라고 볼 수가 있었을 것 같아요. 때문에 지금 현재 2분기까지도 실적이 좋지 않은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고, 적자 전환을 하면서 이번 3분기에도 실적은 상당히 조금 아직까지 회복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좋지 않을 것으로 이제 예상은 되고 있는 상태에서, 결과적으로 이제 SKI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 언제 조금 살아날 수가 있느냐라고 하면, 분리막 사업은 결과적으로 이제 반도체가 이제 하반기에 어느 정도 좀 수급이 다시 정상적으로 돌아올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는 상태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유럽의 완성차가 점차적으로 이제 다시 한번 좀 활발하게 돌아간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 상태에서 또 실적에 대한 회복은 기대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보여주고 있기는 합니다. 다만 문제점은 뭐냐라고 했을 때, 아직까지 실적에 대한 회복을 기대하기에는 약간은 이른 구간이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점이죠. 지금 현재 구간에서 실적이 하반기까지 바로 좋아지기에는 조금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고, 내년 정도는 돼야지 다시 한번 이제 유럽의 시장이 다시 한번 회복이 되고, 전기차 시장이 회복이 되고, 그러면서 지금 이제 폴란드의 이제 공장들이 다시 한번 가동이 시작이 되면서 내년부터 이제 다시 한번 실적 회복이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예측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때문에 지금 이제 SKI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 일단은 조금 시간이 필요한 상태다라고 이제 보여져요. 그러면서 SKI 테크놀로지가 아직까지 또 신규 사업도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실적이 좋지 않게 나오고 있잖아요. 실적이 좋지 않게 나오고 있는 상태에서 시장의 주목 혹은 이제 뭐 기대감을 살릴만한 이슈도 나오지 않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조금 주가가 계속해서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주가가 어느 정도 회복이 되려면 내년 정도에 이제 실적이 회복되는 그런 흐름들이 나와 주어야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추가 매수 구간은 아직까지는 아니다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이제 항상 많이 강조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뭐냐면, 본격적으로 종목이 이제 올라오기 시작을 하려면 눈에 띄는 수급이 분명하게 필요하다라고 이제 많이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아요. 이제 긍정적으로 이제 매수를 하는 수급이 필요하고, 그러면서 그 긍정적인 수급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어느 정도 힘을 모은 다음에 주가의 상승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최근에 이제 그런 비슷한 형태를 보였던 게 이제 뭐 세비캠이라는 종목 아마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폐배터리 관련된 종목인데, 최근에 눈에 띄는 수급들이 굉장히 조금 많이 들어왔잖아요. 이것과 같은 관점으로 해서 SKI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 일단은 시간을 조금 길게 가져가야 됩니다. 시간을 조금 길게 가져가면서 내년 정도에 이제 실적에 대한 어떤 반등, 흑자 전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이제 세비캠과 같은 굉장히 좀 눈에 띄는 수급들이 들어오기 시작을 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다시 한번 시장에서 주목을 받는 그런 구간들이 출현을 한다라는 뜻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때가 추가 매수 구간이 될 겁니다. 때문에 일단 지금 현재 SK 하이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조금 속상하시고 많이 지치시겠지만 지금 당장에 대응을 하기에는 아직까지는 메리트가 없는 구간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때문에 조금은 여유롭게 보시고 내년에 그래도 실적 회복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은 나오고 있으니까 일단 내년에 실적이 회복이 되는 구간까지는 어느 정도 조금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요. 일단 지금 현재 상태에서 비중이 그래도 다른 비중이 어느 정도 있으시니까 시장에 조금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종목들로 좀 최대한 운용을 하시다가 그러다가 이제 향후에 어느 정도 시장에서 SK 테크놀로지가 다시 한번 주목을 받을 때 추가 매수를 하시면서 손실 만회를 노리는 거를 추천드리도록 하고요. 향후에 이제 그러한 수급들이 출현을 하게 됐을 때 다시 한번 문의를 주시면 그때 또 상세하게 전략 대응 방법 잡아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많이 속상하고 정말 많이 답답하실 것 같은데 우선 그래도 긍정적인 부분은 내년에 흑자 전환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좀 꿈틀꿈틀 나오고 있는 분위기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잘 참고해 보시면서 조금만 더 기다려 보셨으면 좋겠네요. 네. 네, 꼭 힘내셨으면 좋겠어요. 네네. 네, 이렇게 SK 하이테크놀로지 2차 전지 관련해서 또 모멘텀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거에 비해서 올해 내내 주가 흐름이 너무 안 좋았어서 우리 시청자분들도 많이 지치셨을 것 같아요. 또 여기서 좀 단비 같은 소식은 이제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이제 흑자 전환에 성공하기만 한다면 그래도 어느 정도 손실은 좀 만회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니까요. 조금 더 기운 내셔서 조금 더 잘 들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다음 종목 넘어가 볼 텐데 다음 종목은 조은대희 님이 보내주신 SFA입니다. 41,850원에 진입을 하셨고요. 네, 보유 비중이 꽤 높으세요. 40% 들고 계신데 오랫동안 갖고 있었는데 수익을 거둘 수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네요. 네, SFA 41,000원 부근에 진입을 하신 거면 지금 굉장히 되게 약오르는 주가 흐름이긴 해요. 왔다 갔다 하면서 올랑 말랑 이러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 SFA 조금 더 기다리면 수익 낼 수 있을까요, 전문가님? 일단 SFA 같은 경우에 이제 대표적으로 반도체,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산업, 그 다음에 이제 2차 전지까지 이제 전체적으로 굉장히 좀 모멘텀 있는 사업들을 많이 영위를 하는 그러한 기업입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이제 주가가 이제 말씀하셨던 대로 굉장히 조금 답답한, 약간 이제 약 올리는 듯한 그런 이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죠. 지금 현재 이 SFA의 주가 흐름을 보게 되면 전형적인 이제 박스권 형태의 이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이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보게 되면 4만 원 구간부터 44,000원 구간까지 계속해서 주가가 반복이 되면서 이 구간 내에서만 이제 계속해서 좀 주가가 놀고 있죠.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 이제 어느 정도 이 4만 원 구간 좀 지켜주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한 구간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SFA가 왜 이렇게 조금 주가가 부진하냐라고 하면 이제 아무래도 지금 최근에 이 반도체, 그 다음에 이제 디스플레이 산업 자체가 약간은 전체적인 시장 환경이 조금 불안하잖아요. 지금 투자가 약간 지연되는 부분이나 혹은 이제 전체적인 단가들이 낮아지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실적에 그대로 조금 우려감이 끼쳤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SFA 같은 경우에도 뭐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산업을 영위를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조금 불안정한 그런 흐름들을 유지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2분기 이제 올해 1분기와 2분기의 실적이 약간은 좋지 않게 나왔어요. 이제 작년 대비 약간 좀 좋지 않게 나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이 또 그대로 영향을 끼치고 있는 상태가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올해 3분기 실적은 어느 정도는 또 올라와 줄 것으로 이제 보여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신규 수주는 늘어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차 전지 장비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좀 경쟁력을 확보를 하고 있고 회사 자체 내에서도 이 배터리 장비에 대해서 계속해서 또 포트폴리오를 확대를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성장성은 그래도 꾸준하게 좀 올라와 주지 않을까 기대가 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봤을 때 SFA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회사 자체는 좀 괜찮습니다. 회사 자체는 괜찮는데 워낙에 박스권을 그리는 그러한 이 형태의 매매가 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 박스권 내에서 매매 전략을 꾸려 나가는 게 가장 훌륭하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이제 SFA를 매매 전략을 어떻게 꾸려나가는 게 가장 좀 베스트일 것이냐라고 이제 본다면 일단 현재 4만 원 구간을 지켜주는 것을 가장 주요하게 보셔야 됩니다. 지금 최근에 보게 되면은 4만 원 구간에서 계속해서 조금 밑꼬리를 그리면서 혹은 지지를 보여주면서 주가가 버텨주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4만 원에 어느 정도 지지 라인이 형성이 되어 있다라는 뜻이 되고 만약에 이 4만 원 구간을 이탈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3만 9천 원 구간부터 3만 8천 원 구간까지 추가적으로 하락폭은 열려 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때문에 일단은 4만 원 구간을 가장 주요한 지지 라인으로 일단 설정을 해드릴 수 있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혹시나 4만 원 구간을 지켜준다. 그러면서 이제 고개를 돌려준다라고 하면 일단 1차적으로 매수가를 노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은 매수가 부근에 굉장히 또 매물대가 어느 정도 형성이 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러면서 최근에 또 거래가 굉장히 좀 많이 됐었던 구간이기 때문에 이 구간을 추가적으로 또 돌파를 해줘야지 상승이 나올 수 있는 흐름이 또 나올 수가 있다라는 뜻이 됩니다. 때문에 일단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4만 원 구간을 지지 라인으로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혹시나 이 구간에서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마찬가지로 4만 2천 원 구간 1차 목표가로 두고 보되 말씀드렸듯이 SFA 같은 경우에는 이번 3분기에 실적이 또 반등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4만 1천 원을 뚫어서 다시 한번 또 이전 고점인 4만 4천 원 구간까지 갈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SFA의 이 주가 흐름을 보게 되면 4만 4천 원 구간을 또 뚫어내지를 못하고 계속해서 좀 차익 실현이 나오는 모습들을 계속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앞선 매물대에 상당히 또 강한 저항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2차 목표가는 4만 4천 원으로 또 설정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때문에 안내드렸던 지금 현재 가격 전략 4만 원 지지 라인, 4만 2천 원 1차 목표가 그 다음에 2차 목표가는 4만 4천 원 이렇게 설정을 해드리고 4만 원을 혹시나 이탈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비중 축소는 필요해 보인다라는 점 그리고 비중 축소를 한 다음에 여기서 4만 원을 이탈을 한다라고 하면은 다시 한번 3만 8천 원 근처 구간에서 자리를 잡을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어찌됐든 SFA 같은 경우에는 3분기 실적이 또 반등을 할 것으로는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또 저가로 매수를 하게 되면 오히려 또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되겠죠. 4만 원을 이탈을 하게 되면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노리도록 하고요. 혹시나 4만 원을 지켜준다라고 하면 고개를 돌려뒀을 때 1차 목표가로 매수가 근처 부근 여기를 뚫어주지 못한다라고 하면 그냥 정리를 해주시고 뚫어준다라고 하면은 2차 목표가인 4만 4천 원 정도까지 두고 보면서 매매 전략을 꾸려나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점 안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SLP 관련해서는 되게 꼼꼼하게 전략을 잡아주셨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거듭 강조해 주시는 부분이 이 4만 원대를 지지를 해주는지 이 부분을 지속적으로 확인을 해보시면서 그 다음 추가 전략을 세워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1차 목표가는 거의 그냥 본전을 찾는 수준인 것 같고 여기서 더 잘 가준다면 아까 설정해 주신 그 2차 목표가에서 수익 실현하실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잘 판단하셔서 반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김영일 전문가님과는 여기까지 진단해 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오늘도 여러 가지 종목들 함께 진단해 드렸습니다. 오늘 이제 댓글 보니까 시장이 너무 해도 너무한다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게요. 어제까지만 해도 잘 버텨주는 것 같았는데 네, 지금 1% 넘게 또 하락을 하고 있는 갑자기 이렇게 또 하락 전환을 해버려서 되게 좀 실망스러운 그런 시장의 모습이네요. 그래서 코스피 시장도 현재 구간에서 1.74%로 2% 가까이 되는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네, 그리고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네요. 네, 1% 넘게 밀리고 있는 상황이라서 우리 시청자분들 힘을 내셔야 할 텐데 이게 쉽게 또 힘을 낼 수 있을지 참 제가 어떻게라도 응원을 좀 해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네, 힘을 꼭 내셔서 이러한 시장 속에서도 꼭 잘 버티셔서 또 상승을 했을 때 함께 좀 즐겁게 그 순간을 누려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전문가님 만나볼 텐데 두 번째 전문가님과는 이제 수소 관련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거예요. 이번에 정부 쪽에서 수소 생태계 관련해서 이제 좀 지원을 하고 그 구축을 한다고 이야기를 이렇게 나왔거든요. 네, 요즘에 참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이 대체적으로 시장에 관심을 많이 받고 있잖아요. 뭐 2차 전지도 그렇고 수소도 그렇고 풍력, 뭐 태양광 다 같이 이제 관심을 받고 있는 와중에 이번에는 또 섹터별로 돌아가면서 수소가 또 관심을 받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게 제대로 정말 수혜를 입을 수 있을 만한 섹터인지 또 정부 쪽에서 지원을 해준다고 하니까 자세한 코멘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준 전문가님이에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민준입니다.
네, 오늘 시장 참 좋지 않은 분위기인데 그 안에서 수소 관련해서는 또 호재 소식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이 돌아가면서 좀 수혜를 입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수소 관련해서는 어떤 투자 포인트를 잡고 가야 할까요? 네, 뭐 어제부터 일산 인접 핀텍스에서도 이제 수모 전시회가 좀 열리고 있는데 14개 전 세계 국가에서 참여를 하고 있고요. 또 261개 기업이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제 신재생의 포인트라고 하면 이제 태풍소라고 좀 말을 해야 될 것 같은데 태양광 풍력 수소인데 오늘 시장 대비 저는 약한 모습이라고 보여지진 않습니다. 물론 신재생 파트 안에서 태양광이나 풍력 대비 수소가 약한 것은 좀 사실이었습니다만은 충분히 잘 올라올 때 밀고 올라왔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늘 말씀드리지만 수소가 부각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새로운 에너지원이기 때문이라고 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태양광에서 창출되는 에너지도 전기고요. 풍력에서 창출되는 에너지도 전기입니다. 그런데 수소는 이제 결국은 친환경적으로 가면서 탈탄소를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데 이 대명제를 실현해 줄 수 있는 새로운 대체 에너지원이라고 늘 말씀을 드리고 있고 국내 탑10 기업의 운명은 분명히 수소가 가른다 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열을 올리고 있는 부분이고요. 지금 과연 이제 진입을 해서 투자 관점으로 좀 끌고 가도 되는 것이냐 이런 부분을 물어보신다면 충분히 가능하다. 정리를 이렇게 심플하게 좀 해드리고요. 단지 이제 매매 관점에서 수소의 등락 과정을 이용한 것을 좀 찾아보겠다. 저는 이 부분은 좀 보수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뭐 태양광이나 풍력 이런 부분들이 수소보다 조금 더 추세나 어떤 방향성이 좋지만 투자 관점에서는 이 두 섹터보다는 수소가 조금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시장 국면에 재테기로 가는 국면 쪽에 수소를 꾸준히 모아간다면 그 결과물은 좋게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수소는 뭔가 지금 당장 뭔가를 내가 얻어가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보다는 조금씩 약간 적금처럼 쌓아가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좀 장기적으로 바라보셔야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일단은 뭐 정부 쪽에서 수소 생태계 구축 나서겠다 이런 소식이 전해져 왔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잘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 흐름이 또 어떻게 뒤바뀔지 모르는 거고 갑자기 또 호재 소식이 나타날 수도 있고 이렇게 트렌드가 바뀔 수도 있다는 부분까지 함께 참고해 보시면서 투자 전략에도 좀 반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제가 이거 보는 동안에 살려님이 찾아와 주셨네요. 그리고 막차 외노자님도 오늘도 와주셨어요. 네, 아까 막차 외노자님 저한테 아침에는 되게 피곤해 보였는데 지금은 안 피곤하시냐고 이렇게 물어봐 주셨는데 아침에는 안 피곤해도 얼굴이 피곤해 보이나 봐요. 네, 그래서 모든 직장인들의 공통점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수소 관련해서 김민준 전문가님의 의견까지 함께 들어봤고요. 이제 종목 진단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첫 번째 종목은 포스코 엠텍 능구렁이 77님이 보내주신 종목이네요. 네, 그래서 7,220원에 평단가를 형성하고 있고 5% 보유 비중 들고 계신다고 합니다. 이 포스코 엠텍해서 7,220원이면 조금만 더 기다리면 본전은 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미 수익 구간이 한 번쯤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까지만 오더라도 좀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 주가 흐름 자체는 이제 우상향 방향으로 가고 있는 분위기라 좀 더 기다려봐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전문가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글쎄요, 뭐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시청자님께서 능구렁이님이라고 하셨나요? 매매 관점으로 조금 접근 포인트를 잡으신 것 같습니다. 추세가 뭐 이미 좀 올라가는 추세인 것 같긴 한데 여기는 탈산재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뭐 포스코 계열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철강 제품 포장도 하고 주 재료라고 좀 봐야 되겠죠. 탈산재를 만드는 회사인데 예전에 뭐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뭐 아르헨티나 이제 호수를 하나 포스코 그래서 좀 산 적이 있었습니다. 네. 흔히 말해서 대박이 터졌었죠. 그 이후에 차트 모습을 좀 보시면 가격 조정을 한참 받았습니다. 아주 길게 받았었는데 뭐 12,400원까지 가던 주가 모습이었는데 지금은 그렇지는 않은데 손실은 나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손실이 나지 않는 이유는 이제 우리 시청자님이 이걸 원자재 가격을 급등을 보고 사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원자재 가격이 지금 급등 국면으로 가기에는 조금 섣부른 면이 좀 있고요. 탄산 리튬 가격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뭐 조금 올라가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단지 수급이 그렇게 원활해 보지는 않고 지금 뭐 시장에서 수급이 원활한 걸 찾기에는
수는 있습니다. 기술적인 접근 포인트를 잡는 게 지금은 제가 봤을 때 모멘텀이 그렇게 딱히 도드라지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크게 없어 보이고요. 기술적인 상승대로 봤을 때 어디까지 갈 수 있겠느냐? 저랑 비슷한 시점을 잡고 계실 것 같아요. 기술적인 시점으로 제가 봤을 때는 8,300원 정도까지는 올라올 수 있을 것 같은데 마지막 관문이 남아있죠. 지금 시기가 이렇게 러시아, 우크라이나 노드스트림 1 그리고 가스관 그 다음에 긴축의 속도 그 다음에 또 저희 추석 연휴 그때까지 상위 매물대인 먼저 8,300원까지 도달하기 전에 7,700원을 넘어갈 수 있느냐 이 부분은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비중이 5%시기 때문에 그렇게 부담스럽지는 않기 때문에 7,700원 라인 돌파 시에는 8,400원까지 좀 목표를 잡으시고요. 만약에 돌파가 안 된다면 저는 과감하게 본전은 이상 갈 것 같고 7,700원 정도 라인 10% 정도 되실 것 같네요. 익절하시고 나오는 방법을 좀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포스코 엠텍 관련해서 투자 의견 그리고 어떻게 매매를 해보는 게 좋을지 잡아주셨으니까요. 잘 반영을 해서 포스코 엠텍에서도 수익 실현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댓글 보니까 김민준 전문가님 다이어트 중이시냐고 오늘 화면에 되게 잘 나오시고 뭔가 저도 이 댓글 보고 전문가님 보니까 얼굴이 되게 샤프해지신 것 같아요. 저 김민준 전문가님이 더 잘생겨졌다는 결론을 내리고 넘어가게 되네요.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종목은 봄님이 보내주신 하나투자증권입니다. 6,300원에 3% 보유 비중 적게 들고 계세요. 그래서 작년 말에 매수를 했는데 이거 어떻게 빠져나와야 할까요? 이렇게 유유 보내주셨는데 6,300원에 매수하셨으면 지금 거의 반토막 아닌가요? 반토막보다 더 난 것 같은데 올해 들어서는 진짜 하락밖에 안 해서 이거 그냥 빨리 빠져나오는 게 상책일 것 같은데 그나마 다행인 건 3%밖에 없긴 하네요. 이거 지금 그냥 빠져나올까요, 전문가님? 작년에 이제부터 갖고 계셨으면 배당을 이제 받으셨을 것 같은데 이렇게 좀 말씀드려봐야 되겠죠. 하나투자증권의 섹터가 제약 바이오다. 그러면 조금 더 긍정적인 이야기를 드릴 수 있고 하나투자증권에 흔히 말하는 작전 세력이 좀 있다. 근데 주가가 내려왔다. 수주잔고를 보면서 조금 홀딩 의견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투자증권의 수주잔고란 건 없습니다. 코스피 지수나 코스닥 지수 상승에 맞춘 그런 상승뷰가 이어졌었고 그리고 작년에 하나투자증권이 올라간 과연 이유가 무엇이냐. 두나무 지분가치 상승 때문에 올라갔었거든요. 두나무 지분가치 보유하고 있다는 이 소식 때문에. 노이즈가 좀 이제 다 제거가 된 것이죠. 결국은 모멘텀으로 비이성적인 시세를 작년에 분출하고 그 노이즈가 다 꺾이고 결국은 코스피 지수 하락에 따른 하락세에 증권주가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이죠. 작년에 배당 6%를 받으셨고 지금의 비중이 이제 3%인데 6,300원은 제가 봤을 때는 무리인 것 같고요. 여기서 더 안 떨어지면 다행이라고 저는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좀 반등 시에 그러니까 지금 전문가마다 하반기까지 단기 반등세를 이제 이야기를 늘 말씀드리고 있는데 어디까지 볼 것이냐에 따라서 이 종목의 손절 라인을 정하는 것 같아요. 저는 물론 주식시장이 침체기로 가고 경기도 마찬가지로 내년에 더 어렵다는 침체기로 간다고 보는 쪽입니다만은 단기 반등세는 2,700선까지를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권주도 좀 오르겠죠. 그래서 저는 손절 라인 잡아드리고요. 이것은 손절을 줄이는데 조금 포커싱을 맞추셔야 되고 반등 시의 목표가 3,600원 잡으시고 전략 매도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투자증권 반등 나왔을 때 이제 정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매도도 전략 매도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단 들고 계신 보유 비중이 그렇게 높지는 않잖아요. 다행히 한 3% 정도 되니까 올라왔을 때 빠르게 정리를 해보시고 다른 종목들 노려보시기를 추천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나투자증권 증권 관련주 말씀을 해드렸는데 이 하나투자증권은 좀 다른 증권주들이랑 다르게 아까 말씀해주신 두나무 관련한 소식이 있었어서 더 기대감이 크셨을 것 같아요. 지금 아쉽지만 잘 정리를 해보셨으면 좋겠네요. 네, 이제 다음 종목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시청자님과 전화통화 연결이에요. 네, 지금 바로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종목 들고 오셨어요?
네, 대한전선 갖고 왔어요. 네, 대한전선. 네. 단가랑 보유 비중도 알려주세요. 네, 단가는 2,230원이고요. 네. 네, 그리고 보유는 50%예요. 꽤 높이 비중을 잡으셨네요. 네네. 근데 어떻게 수익을 한 번도 못 봐서 이거 손절하기도 되게 아쉬우실 것 같아요. 너무 아쉬워요. 너무 많은 양을 치러서. 예, 너무 속상하네요. 네. 근데 갑자기 어저께부터 좀 폭락을 했거든요. 어제 오늘 네. 위례도시의 호반건설 압수수색 때문에. 네네. 예, 그동안 며칠 동안은 잘 올랐어요. 여러 가지 호재가 좀 있어서. 네. 올랐다가 지금 그래서 좀 오르면 본전 가까이 되면 팔으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이렇게 본전 가기 전에 이런 또 악재가 생겨서 이틀 동안 폭락하고 있어요. 그러네요. 지금 갑자기 이제 급락해서 많이 놀라셨을 것 같은데 이게 이제 단기 악재인지 아닌지를 이제 파악을 해야 어떻게 대응 전략을 짜봐야 할지 알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럼 전체적인 대응 전략을 한번 물어볼까요? 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전문가님, 이 대한전선 사실 우리 시청자님이 잘 말씀을 해주셨어요. 최근까지는 되게 잘 올랐고 뭐 원전 관련해서도 상당한 수혜 받았던 것 같은데 이번에 그 검찰 쪽에서 압수수색한다는 소식 때문에 이렇게 3일 동안 하락세를 연출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악재를 소화해내고 난다면 조금만 기다리면 다시 오를 수 있을까요? 이건 어떻게 좀 말씀드려야 될지 잘 솔직히 모르겠는데, 일단, 뭘 보고 사셨는지는 알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 접근 포인트를 분명히 후반건설에, 대한항공 지분 때문에 접근 포인트를 잡으신 것 같고, 예전에 실제로 주가가 많이 올랐었던 적도 그런 것 같습니다. 2,400원까지 하트모스 좀 보시면 오른 흔적이 있는데, 1,300원까지 떨어졌던 주가가 후반건설이 이제, 한진칼인가요? 2대 주주로 좀 나선다. 그래서 그때 공시 의견을 냈었죠. 우리는 투자 관점으로 지분 보유를 하는 거지 경영권 참여는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좀 했었었는데 이 후반건설이 또 대한전선의 지분을 44%나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전선회사 중에는 1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러 가지 이제 긍정적인 것도 좀 말씀드리면 원전 관련 것도 좀 종목을 타는 것 같고요. 원전 확대 비중이 좀 된다. 이제 원전 건설이 될 때 전선 케이블 까는 쪽이죠. 그 다음에 조 바이든의 어떤 기후법안 통과됐을 때 친재생 파티에 LS전선이라든지 LS전선 아시아라든지 등등 LS그룹도 마찬가지로 조금 수혜를 봤었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조사를 이렇게 좀 해보니까 저보다 더 잘하시는 것 같아요. 호반건설이 압수수색 건을 지금 저도 보고 있는데 이 노이즈로 지금 이거 주가가 지금 밀린 것이냐 아니면 계속 갈 만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이 호반건설이 악재 때문에 떨어진 것이냐 이제 이거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원래 이 회사의 기업 자체의 역량이 이제 2분기에 흑자 전환을 좀 했기 때문에 실적으로는 볼 게 없고요. 수급은 그나마 좀 좋았던 것 같은데 어제 보니까 외국인들이 빠져나간 흔적이 좀 여실히 보이고 있습니다. 외국인 수급을 보니까 엄청나게 많이 빠져나갔거든요. 어제만 지금 147억을 매도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매도를 한 건 호반건설의 악재 부분이 반영됐다고 좀 봐야 될 것 같고 이제 선반영 완료가 되었는데 시장 단가가 2,200원이신 거 보니까 6월달 아니면 5월경에 매수를 하신 것 같거든요. 20일 정도에서. 비중도 또 좀 많으세요. 이번에 좀 2,000원까지 반등이 있었을 때 좀 줄이셨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 시청자님이 이 대외 변수를 아셨겠습니까? 알 수가 없잖아요. 호반건설 압수수색하는 거 알 수도 없고. 주식을 하다 보면 이런 일을 비일비재합니다. 근데 이거 다 신경 쓰면서 갈 수는 없고. 지금 우리 시청자님의 감정까지 다 생각을 했을 때 비중이 50%인데 손절을 해라. 저는 그렇게는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아요. 단지 지금 1,600원까지 밀릴 때도 버티셨기 때문에 지금 보유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이제 반등이 나오려면 내일입니다. 호반건설에 대한 압수수색 악재건이 내일까지 다 노이즈로 높고 내일부터는 반등이 좀 나와 있는데 기술적 반등으로 내일 우선 1,800원은 다시 회복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일
1,800원 선이 회복되는지 좀 보시고 보유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목표가는 높이 잡아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대한항공 주가와 같이 함께하는 좀 경향이 있는데 장기 투자 관점에서 대한항공은 나을지언정 대한전선이 좋다는 이야기는 못 드릴 것 같고요. 그다음에 호방건설의 지분 가치도 지금은 크게 반영을 해드리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200원까지 매물대가 너무 두껍기 때문에, 그리고 이 주식은 엄청나게 비싼 주식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1억 2천만 주예요. 12억 4천만 주인가요, 주식이. 네, 주식 수량이. 유동 주식 수가 지금 7억 3천만 주인데, 이거는 뭐 엄청나게 비싼 주식이기 때문에, 본전에서 비중 30% 축소하시고요. 나머지 20%는 직전 고점인 2,300원에 전량 매도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대한전선 이 지분도, 이 보유 비중도 너무 높으셔서 걱정이 많이 되실 것 같은데, 우선은 내일까지는 이 악재를 좀 소화해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의견 주시면서 나중에 가서 좀 비중 축소해보자, 이런 의견 주셨거든요. 고맙습니다. 네, 그렇게 네. 할게요. 네, 꼭 참고하셔서 여기 잘 대응해보시길 바랄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대한전선 정말 너무 안타깝네요. 진짜 우리 전문가님 말씀처럼 누가 이런 대외적인 변수를 다 생각을 하고 주식 투자를 할 수 있겠어요. 이런 게 갑자기 악재가 찾아오면 마음까지 무너지는 듯한 느낌을 많이 받으실 것 같은데, 그래도 일단은 악재를 소화한 지 한 이틀, 3일째 되고 있으니까 좀 더 기다려 보셨다가 여기서 대응을 잘 이렇게 해서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이제 다음 종목은 문댕 201님이 보내주신 SK이노베이션입니다. 27만 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10% 보유 비중이에요. 그런데 27만 원이면 정말 딱 고점에서 매수를 하시고 그 다음에 너무 고민까지 함께 깊어지는 주가 흐름이네요. 그래서 살려달라고, 이거 어떻게 살릴 수 없냐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이제 국제 유가도 하락하느라 SK이노베이션 오늘도 또 하락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전문가님 이거 어떻게 심폐소생 어떻게 못 해볼까요? 심폐소생 못 해드리죠. 네. 지금 국제 유가 가격을 좀 찾아야 되는데, 아무래도 우리 앵커님께서 조금 위로의 말씀 드리려고 하는 것 같은데, 국제유가 먼저 좀 보시죠. 크루드 오일 가격 차트 모습입니다. 늘 말씀드렸지만 국제유가가 계속 갈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인플레이션이고 뭐고 떠나서 국제유가가 올랐던 이유가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올랐지 않습니까? 근데 시장에는 학습 효과라는 게 생기고, 그 다음에 조 바이든이 이미 사우디로 이제 방한을 갔을 때, 방한이라고 보다 방문을 했을 때 굉장히 굴욕 외교를 펼쳤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감산이니 증산이니 이런 이야기들이 주고 오고 하고 했지만, 지금 결국은 적정 가격으로 크루드 가격이 내려왔거든요. 그러면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원자재 급등이라든지 유가도 원자재로 들어갑니다. 이러한 부분은 다 이제 주가에 선반영 되었다고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면 SK이노베이션이 최근에 올라온 걸 좀 봐야 되겠죠. 최근에 떨어진 거. 최근에 올라왔을 때는 지금 보면 6월입니다. 딱 지정학적 리스크 터지고 나선 이후. 지정학적 리스크가 3월 정도에 생겼으니까 6월까지 한 19만 원대에서 한 4만 원까지 이때 올라갔거든요. 그 이후로 이 노이즈가 다 제거되면서 유가 하락에 따라서 쭉 내려왔어요. 그리고 이제 분할 이슈. SK이노베이션의 발목을 끝없이 잡는 이 분할 이슈가 결국은 예전에 이제 SK라는 게 선경그룹이었는데, 저는 이것도 투자의 기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재태원 회장의 어떤 의중이 반영된 기업의 방향성이겠죠. 그러니까 접근 포인트를 잡으셨을 때는 27만 원이면 아마 1월경이셨을 것 같아요. 이거를 이제 간다고 2차전지 쪽으로 접근 포인트를 배터리 3사 셀 업체로 잡으신 것 같은데, 그때 이 지정학적 리스크로 접근했으면 만무하고요. 그때도 안 된다고 이미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네. 일단 무겁고요. 그 다음에 SK이노베이션 자체에 2차전지 배터리 3사 셀 업체보다는 색채가 다양하게 묻어있지 않습니까? 정유라든지, 그리고 그 끝없는 어떤 악재 이슈들, SK 실트론이라든지, SK 온이라든지, 그리고 SK의 또 분할 이슈들, 이런 부분들이 계속 발목을 좀 잡고 있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오히려 지정학적 리스크로 유가 좀 바람을 탔을 때 올라왔을 때 잘라내셨어야 되는데,
그때는 또 잘라내지 못하셨어요. 저는 장기 투자 관점에서도 반대고요. 네, 계속적으로 반대 의견 드렸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배터리 3사 셀 업체 중에서 가장 투자 가치가 좀 떨어진다고 좀 봐야 될 것 같고, 결국은 이제 비중이 10%니까, 잘 유지해서 지금까지 오신 것 같아요. 보유 의견은 드릴 수 없을 것 같고요. 손절가 잡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손절가는 저점 이탈 시에 전량 매도 의견 드리도록 하고요. 15만 8,500원 손절가, 반등 목표가 21만 5천원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SK이노베이션 좀 암울한 전망이기는 한데 여기서 좀 매도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SK이노베이션 배터리 셀업체 쪽에서도 어느 정도 좀 메리트가 덜한 종목이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국제 유가도 요즘에 하락하고 있는 분위기잖아요. 그래서 아까 손절가 잡아주신 부분 잘 체크해 보시고 21만 원 선까지 만약에 반등을 한다 하면은 전량 매도 해 보시길 바랄게요. 네, 이렇게 유가의 영향을 많이 받는 정유 관련주 SK이노베이션 관련해서까지 진단을 해드렸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오늘 김민준 전문가님과는 여기까지 이제 진단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전문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마지막이 좀 암울한 종목이라서 기분 좋게 마무리 지을 수가 없겠네요. 이거 들고 계신 시청자분들은 또 얼마나 마음이 안 좋으실지 걱정이 많이 되는데 일단 어떻게 해볼 수 없는 대외적인 변수가 왔을 때는 가끔은 너무 마음이 아프지만 손에서 놓아주고 어떻게 하면은 이 손실을 좀 더 빠르게 메꿔볼 수 있을까 이런 전략을 생각해보는 게 조금 더 나은 전략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최근에 뭐 이렇게 시장이 많이 흔들리고 불안하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서 또 오를 종목들은 오르잖아요. 그래서 좀 속상한 마음이긴 하지만 그런 쪽에 조금 더 집중을 해보셔서 어느 쪽을 노려볼까 잘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언제든 진단쇼 찾아오셔서 많은 전문가님들의 의견도 들어보시면서 많은 꿀팁들도 얻어가셨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이제 시장 상황 잠깐만 보자면 코스피 지수 아직까지 좀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깊은 낙폭을 더 키우고 있는 분위기라서 이게 좀 회복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개인 쪽에서만 많이 매수를 하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은 동반 매도를 하면서 더 많이 팔고 있거든요. 그리고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로 개인만 매수세를 나타내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나마 선물 시장 쪽에서는 외국인이 많이 팔고는 있지만 기관 쪽에서 어느 정도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 잘 참고를 해보시면서 오후장도 잘 대비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대비하는 차원보다는 어느 정도 좀 잘 마무리 짓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오늘 너무 마음 쓰지 마시고 잘 전략 짜보시길 바랄게요. 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정보를 드렸고요.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